바로 이어서 그 평화통일 분야 이정우 공동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행동 공동대표 이정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일정을 잘 못 챙겨가지고 이 평가 관련해서 단체에서 같이 공유되거나 토론되거나 뭐 이러진 못한 거라서 먼저 그 말씀을 좀 양해를 드리고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평화통일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1990년을 기점으로 확 달라지게 되는데 90년대 이전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임수경 학생이라든지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을 해가지고 남북교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돌아오면 무조건 국가법부에서 5년 뭐 이렇게 지금 수감 생활을 해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원래는 뭐 1960년도 4.19 때 학생들이 가자국으로 오라담으로 뭐 이런 약간의 좀 낭만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이제 통일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평화통일 사업이 있어 왔는데 90년도 이제 8월 달에 남북교류협력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통일부에다가 허가를 얻게 되면은 남북교류 사업에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뭐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강원도의 뭐 연어라든지 뭐 제주도의 감귤 뭐 이런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남북교류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가 특히 이제 강원도, 경기도, 인천 같은 접경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고 담당자를 두게 되면서 사업의 이제 폭과 수위가 좀 깊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각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성남 같은 경우 가장 어려웠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이제 끝물 2015년도에 전국에서 거의 이제 몇 번 안 돼, 그러니까 거의 선두권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성남시에서 만들면서 민간과 관과 같이 하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2016년도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2025년도까지 50억 원의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금 조성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라는 민간단체와 함께 국외 인도적인 의약품 지원도 하게 되고, 가급 금강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대북교류 사업도 추진을 하게 되고, 판교 IT밸리를 활용해서 경제교류도 좀 추진을 하게 되고, 다양한 사업들을 성남시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19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평화통일 교류협력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기도나 뭐 중앙단위에서 뭐 지역 시민단체를 대표해가지고 회의를 가게 되면은 성남의 활동 사례나 이런 것들 되게 모범적으로 성남의 이야기들을 되게 경청해서 듣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가를 딱 낼 때 아무것도 쓸 게 없더라고요. 한 게 없으니까. 다만 한 거는 발목 잡는 그런 행위밖에 없어서 좀 깝깝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작년 10월, 12월, 올해 2월달 성남 시의원을 통해서 이제 남북교류협력 조례 입법 폐지 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 3월 14일날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폐지가 되고 자연스럽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없어지고 기금은 56억까지 모았는데 이것이 일반 회계로 이렇게 좀 편성이 되면서 성남시에서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그릇과 자원과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지 뭐 의석수 한두 개 차이로 해서 이런 그동안의 성과들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발목을 확 잡아버리는 이런 행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폐지 조례안의 제한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흡사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와, 또 한 가지는 기금을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운영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통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두 가지
제한 이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뜯어 보면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이 있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데 시정부, 뭐 도정부가 뭐가 필요 있는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허황된 논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기초의원 시의원들이 그런 기금이라든지 회계와 관련해서 감시하고 뭐 이렇게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역할을 부정하는 그런 꼴로 돼서 이 제한 이유 자체가 되게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주요한 법률이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반도의 통일 문제라든지 남북 간의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권이 바뀌든 어떤 그 정치적 기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바뀌는 그런 분들이 뭐 집권을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일관되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이제 이 통일이라는 문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모두가 공통의 과제를 가져가야 하는 그런 뭐 우리의 뭐 단순한 소원을 넘어서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좀 아쉽지만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된 정부 시장이 그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10여 년 동안 해왔던 이런 모든 사업들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좀 정확하게 나서서 그 의도를 제대로 이제 폭로하는 것을 떠나서 넘어서서 진짜 제대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그 신상민 시장이 하지 않는 그리고 그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상력을 가미한 그런 평화통일 사업이 뭐 지금 소수 약간의 이제 그 숫자가 좀 부족한 소수 정당으로 있는 민주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좀 더 노력해서 다시 제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